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강 1중 1약으로 평가를 하는데 열띤 3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 겁니다. 승부처인 충청권의 중요성을 의식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첫날인 오늘 대전에서 격돌했습니다. 첫 유세부터 충청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와 보수가 아닌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이라며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통합을 상징하듯 운동화와 유니폼에도 빨강과 파랑이 섞였습니다. 판교 동탄을 거쳐 대전을 찾은 이 후보는 AI와 반도체 등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K-이니셔티브를 외쳤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충청 발전 전략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한 이 후보는 대전을 과학 수도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들은 처갓집에 고속도로 놔주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대 공약으로 임기 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의무화, 주 4.5일제 도입, 아동수당 18세까지 상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후보 교체 파문을 딛고 기사회생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서울, 대전, 대구를 잇는 경부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은 김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연평해전과 천안함 용사 묘역 등을 일일이 참배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전을 첫 일정으로 택한 이유도 현충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호국 보훈파크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김 후보는 국회 세종이전과 세종집무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을 강조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중앙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모두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지방의 권한을 다 물려드리겠습니다. 온갖 규제가 다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방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대전시장, 그다음에 세종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김 후보는 부부간 상속세 폐지, 최고 세율 50%에서 30%로 인하 등 세제 개편, 군 가산점제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전남에서 첫 유세를 벌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아직 충청 유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KTX 세종역과 행정수도 등을 수차례 강조했던 만큼 곧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전을 유세지로 선택한 데는 이번 대선에서 충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간주한 것으로 앞으로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35세인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충남 출신으로 선거 실무를 총괄할 상황실장에 장동혁 의원, 홍보본부장에 강승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은 당초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가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 간 갈등으로 고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말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 시위에 김행금 의장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주말인 지난 3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천안시의 일부 의원들은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무려 33년 만에 12연승을 달리며 KBO 리그를 초토화시킨 가운데 수비와 주리에서 환골탈태한 독수리 군단의 면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발야구와 중요한 고비마다 나오는 호수비, 여기에 김경문 감독의 기막힌 용병술이 어우러지며 12연승 기간 동안 7차례나 먼저 점수를 내주고도 기어이 승부를 뒤집어 역전승을 거두곤 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하나와 키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3회 초 2사 1-3루 상황에서 문현빈의 허를 찌른 도루에 당황한 상대 포수의 송구가 빗나가면서 한화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이거 지켜봤어요. 송구가 빗나갔습니다. 3루 주자 스타트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취점을 시작으로 이진영의 솔로포를 포함해 8점을 뽑아낸 하나는 8대0 대승을 거두며 33년 만에 1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12연승이라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고 더 많은 응원해 주시면 더 높은 곳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리그 최강의 선발진과 더불어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는 하나의 새로운 승리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팀 도루가 10개 구단 중 9위에 그쳤던 하나는 올 시즌 40경기 동안 40개 도루를 성공시키며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행복수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대에 못 미쳤던 수비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키움전에서 선보인 이상혁의 다이빙 캐치 등 중요한 고비마다 호수비가 잇따르며 팀 승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하나는 LG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실책을 기록하며 짠물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뛰어난 용병술도 연승 행진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2연승 기간 동안 김 감독의 대타 성공률은 6할 3푼으로 대타로 투입된 타자들이 잇따라 결정적인 적시타를 쳐내며 7번의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도루 1위까지 됐고 용병술이 워낙 또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경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운드의 안정과 수비 안정인데 그게 일단 안정이 되니까 공격은 자동으로 좀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거침없는 발야구와 철벽 수비를 앞세워 예전의 하나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독수리 군단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산과 3연전에서 구단 최다 연승인 14연승 기록마저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올해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36년 만에 다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JB는 창사 30주년을 맞아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가능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통합 추진의 배경과 그 의미를 조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한 건 지난 1989년입니다. 두 지역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했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라는 공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기업과 일자리, 자원까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17개 시도 체제는 행정 고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영남, 호남, 충청, 서울, 경기 이렇게 대여섯 개 권역으로 묶어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인구수, 규모의 땅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서 충청도가 하나 되면 좋지만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원래 한 뿌리였던 충남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의 인구는 약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은 190조 원으로 헝가리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을 결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권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영호남 중심의 지역 구도 속에서 행정적으로 분리된 충청권은 주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 등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통합으로 커진 이 물그릇에 특별시라고 그러는 서울에 준하는 그 권한을 다시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권한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리옹 메트로폴과 독일의 루르 메트로폴리스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특별법 제정입니다. 현재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협력과 지역 주민의 공감대 확보가 필수입니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도 행정통합이 추진됐지만 주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행정통합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TJB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이 지역민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현실적인 통합 가능성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3분쯤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마을버스 한 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있던 승객 16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마을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급식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일선 학교들의 상황이 보다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직접 보건증을 발급받아 배식 지원에 나섰던 학부모들이 악화되는 상황에 거리로 나선 가운데 또 다른 학교에선 조리원들의 부분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미역 없는 미역국으로 급식 논란이 발생했던 대전의 한 중학교 앞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병가에 들어간 급식 조리원들이 3주 만인 지난 7일 학교로 복귀했지만 아직 급식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학부모들은 급식 정상화를 위해 직접 보건증까지 발급받아 배식 등을 지원했는데 오히려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화의 장을 따로 마련을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꾸 그 아이들의 어떤 위험성 그런 것에 노출되게끔 조리원들은 병가 기간 동안 곰팡이가 생기는 등 조리실 환경이 악화돼 오는 금요일까지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00개 정도 되는 식판 열탄소독이랑 거기 녹도 쓸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핸들링 수작업 해야 되고요. 사람은 없고 개수는 많으니까 그걸 거의 하루씩 잡아야 돼요. 노조의 준법 투쟁 이후 석식이 중단된 대전의 B고등학교에선 부분 파업까지 발생했습니다. 내일까지 전체 조리원 10명 중 5명이 지명 파업과 노조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에 나서며 당초 예정됐던 식단 일부 메뉴도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일선 학교와 급식조리원, 또 교육청과 학비노조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급식 파행도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A중학교 급식조리원의 집단 병가에 대해 쟁의로밖에 볼 수 없어 임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B고등학교 급식조리원의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리공정 간소화를 둘러싸고 해결책 없이 양측의 논의만 공회전하는 가운데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전국 지역민방과 지역 MBC 노조가 모인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가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구조의 안정화와 콘텐츠 제작, 인력, 기술 인프라의 지원, 경영과 독립성 보장 등 앞으로 5년 동안의 지역 미디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당국의 지역방송 정책국을 신설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에 지역 대표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가 트램 공사 확대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합니다. 대덕구 읍내 3거리부터 중리 4거리를 잇는 1209 구간 13개 노선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61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버스 전용차로 단속 유예와 교통 예보제 운영 등 맞춤형 대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 특화 숙련 인력 기능 비자 사업을 내일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동구, 중구, 대덕군의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팀들이 펼치는 2025 전국 초등축구 리그가 보령시에서 개막해 오는 9월까지 5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보령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18개 유소년팀의 선수 400여 명이 참가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보령 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에서 리그 형식으로 펼쳐집니다. 예산군이 충남 예산지역자활센터와 우리 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는 군이 위탁 보조하는 사업으로 다회용기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대여 회수, 세척, 재보급 서비스를 통해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대전 지역 학교 조리원들의 쟁의 행위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찰의 강도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단체 행동에 나선 조리원들이나 교육당국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리원들의 주장이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 금세 타결을 볼 수 있는데도 한쪽은 파업을, 한쪽은 징계라는 극한 카드를 써가며 더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밥을 굶고 있다면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을 텐데 이기적인 어른들은 남의 집 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싸움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